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현직 판사가 지금 21대가 아직 지금 진행 중이죠. 5월까지인가요? 5월 말까지인가요? 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입법했던 행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부 본인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모성준 대전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현직 판사가 검수안박이 사기범죄 날개 달아줬다, 이런 제하에 이제 썼는데요. 현직 판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안박, 검찰 수사권의 안전한 박탈 등의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정면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책을 써냈네요.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 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기 범죄에 천국에 도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정원 기자가 썼는데 이 모성중 대전 고등법원 판사가 책을 썼나 봐요.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갖다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대전 고등법원 모성준 48세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판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빨대사회에서 국회가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의 날개를 달아줬다고 밝혔다. 국내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질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됐다. 모 판사의 주장처럼 지난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149만 2433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이 사기 32만 5848건. 그러니까 전체 범죄 149만 몇천 건에서 32만 정도가 사기 사건이었네요. 이제 한 해 사기 피해 총액이 29조 2천억 원입니다. 이는 멕시코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엘차포가 30년간 거둔 범죄 수익 16조 4천억의 2배에 가깝다. 모 판사는 이런 현상 원인으로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암호화폐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꼽았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온라인 다단계 등 범죄와 접목됐다는 것이다. 모 판사는 조직적 사기 범죄를 막아야 할 국회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국회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며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력과 예산을 삭감해 제대로 된 수사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형사법을 파편화해 법원이 개별 사건을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모 판사는 국회가 앞에서는 형사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기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수사 흐름에 따른 오너십, 수사 수채, 승계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판사가 이제 그때 통과됐던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던 모양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일부 범죄로 제한되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개시하기 어려워졌다. 또 검찰은 사기 범죄 가운데 피해액 5억 원 이상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모 판사는 수사를 한 뒤에 알 수 있는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며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검찰 수사 권한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영화감독이 소품감독이 책임지는 소품이나 의상 디자인, 작가가 책임지는 대사나 지문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즉 말해서 영화감독은 전체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소품 감독이나 그 뭐 작가, 의상 디자인 이러한 개별적인 터치를 못 하도록. 그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데 굉장히 미흡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범죄 수사도 검찰의 어떤 권한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사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모 판사는 2020년 있었던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도 비판했다.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내용이다. 모 판사는 사기범죄 조직 수개에게 수사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준 것이다. 법정에서 우두머리가 앞장서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따라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검찰 수사 결과가 희귀 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지금 법원 재판 과정에서 지금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모 판사는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저히 자기 사기범죄 조직에 맞설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면서 검사, 판사, 수사관은 결국 국제적 범죄 조직과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판사는 책의 마지막에 국회를 소문난 맛집 오마카세를 김밥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허황된 여행 가이드에 비유하면서 어리석인 가이드를 따라 다니는 대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주고등학교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강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대검찰청이 개최한 검수완박 법안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조직범죄의 수과가 가장 바랄 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유종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현직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그 모성중 판사의 책 내용을 갖다가 유종환 기자가 정리한 내용이네요. 지금까지는 뭐 이제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과 서로 이제 검수한 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확하게 그걸 갖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이 사람이 뭐 야당이 얘기하면은 뭐 그쪽이 맞는 것 같고, 또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죠. 검수완박 법률이 통과될 때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현직 판사가 볼 때, 그러니까 2022년 사기 범죄로 인해서 사기 건수가 32만 5,848건이었는데 사기 피해 총액이 29조 2천억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멕시코의 그 마약 조직의 범죄가 30년간 거둔 수입보다 2배나 된다고 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이 크고 뭐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메신저라든가 인터넷 암호화폐 등 정보통실 기술의 발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크게 가능했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요런 이제 우리 현직 판사가 이제 글을 썼으니까 이걸 좀 향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이제 21대는 아무래도 더 이상 뭐 임시국회도 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또 이제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지금 국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혜나 누리려고 나는 뭐 어떤 종파를 대신해서 막 우리 쪽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러려고 국회의원 들어간 건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아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도 이 모성중 고 판사 책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과연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쓰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한번 먼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어떤 뭐 지향점이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겠지만은 현직 판사가 봤을 때 또 이분은 보니까 이제 뭐 강주고 출신이네요. 즉 말해서
호남에 있는 강주에 있는 강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도 뭐 이제 지방색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보니까 판사라서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법률이죠. 빨리 이거 정상적으로 회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는데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가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만약에 그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이 그 뭐 법 만든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억제고 조이고 안 좋은 그런 법률들을 만들지 마세요. 뭐 보니까 국회의원들 평가에 그 회기 동안에 법률을 몇 번 위반을 했는가 제한을 했는가 뭐 이런 걸 나오던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평점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 법률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없애고 국민들을 갖다가 구속시키는 그런 억제는 법률들을 갖다가 많이 정리를 했는가 이걸 평가 기준으로 줘야지 말도 안 되는 법률 국민들한테 이해도 안 되는 법률 결국은 국가나 국민을 이게 손해시키는 법률 이거 뭐 몇 개 위반 몇 개 뭐 발표하고 했다는 거 이거 자랑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용기를 내서 이런 좋은 책을 펴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를 돕게 해준 우리 모성준 판사 젊은 분이신데 좀 존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각으로 이제 꼭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그런 책들을 많이 써내면 우리 모성준 판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써내면은 이걸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법률을 갖다가 전부 다 통과시키고 했던 사람들이 뭐 법무부 장관 출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일사들이 많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정상적인 시간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총알 하나도 날라다니지 않고 정말로 평화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러러 보고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쪼개진 남쪽에서 이 정도의 결실을 얻어냈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역할이 헛되지 않도록 그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도 하루빨리 종교의 자유도 갖고 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